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10월 22일 장 마감 4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폭락장에서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많은 분들 보유하고 계실 텐데 주가 계속 내려가고 회복을 좀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만 계속 폭락하고 대외 변수, 악재들이 많은 상황에서 걱정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이 부분만큼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대 최악의 장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은 그렇다 치고 미국 증시를 못 쫓아가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다른 나라 증시가 지금 폭락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폭락을 하고 있는 이 현상이 정말로 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떨어지면 서로 저점이라고 매수를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된 게 지금은 우리나라를 떠나야만 한다는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끼리도 한국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이 정도 폭락하면은 계속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가의 측면도 그렇지만 오늘은 또 방위산업 업체들 또 전쟁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 뭐 그날 올라가는 종목이 몇 종목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만에 꺼지는 종목들도 많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하고 기정사실로 정해놓고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방위비를 엄청나게 올린다느니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그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미국이 그 안에 주둔하고 있으면 절대 저런 행동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오늘은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지금 북한이 러시아 도와주러 갔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불안하지만 무기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뭐 또 전쟁 나면 러시아가 도와줄 거다. 또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전쟁이 만약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중국은 당연히 북한을 도와주겠죠. 근데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한 또 미국이 있는 한 그러긴 힘듭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는 핵이 없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핵이 있죠.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우리나라에서 무기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악재가 더 생긴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불안해지죠. 뭐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전쟁에 개입을 해야 되나? 지금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또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무기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전쟁 이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건 일시적이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서 2차 전지가 추가적으로 막 폭락한다든지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늘 사실 영상을 찍을까 말까 너무 고민을 했어요. 정말 너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말 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진짜 다 때려치자. 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종목들이 이상한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냥 모든 종목이 그렇습니다. 실적이 나오던 말던, 호재가 뜨던 말던, 호재가 뜨더라도 전쟁이라든지 뭔가 지금 현재 그런 일시적인 테마주 말고는 매일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떨어질 때 우리가 어느 섹터에서 싸우고 있는지
2차 전지는 지금 많은 분들이 싸우고 있는 섹터가 아니에요. 이미 버리라고 하는 섹터죠,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정말로 오랫동안 이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주가가 바닥에 위치해 있을 때 아래쪽으로 대량 거래가 터지는 상황이 아니고 이 종목 버리라고 한 종목은 올라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상 경험을 했어요. 고점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고점에서는. 예전에 네이버, 카카오 말씀드렸고, 예전에 바닥일 때 GS건설 한번 보세요. 건물이 무너졌었죠. 레고랜드 사태 때 보세요. 완전히 저축은행, 은행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후로 증권주가 올랐어요. 그때 가격이 바닥이었고 진짜 망할 줄 알았습니다. 증권주. 근데 지금 우리나라 2차 전지 지금 바닥에서 떨어지고 있는데 거래량 없고 외국인 기관이 패대기 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 기관이 하루 거래량 100만 주 거래하는데 10만 주 미만 매도하면 외국인이 미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 주 거래하는데 외국인이 뭐 하루 50만 주 매도했다. 그럼 외국인이 미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섹터는 삼성전자 관련주, 반도체입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삼성전자라면 보유해야지, 추가 매수 들어가. 근데 우리가 1년 전으로 되돌아가면 작년에 2차 전지가 그랬어요. 떨어지는데 신용 계속 늘어나고 안 돼, 이거는 저점이야, 외국인들 팔고 가, 내가 다 살 테니까. 이런 상황은 2차 전지는 작년이고, 지금은 지수가 떨어지고 워낙 무서운 시장이다 보니까 2차 전지는 개인 투자자끼리도 많이 갈라지는 상황이고 주가가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양책은 꼭 나온다고 보고 있고, 금투세가 마무리된다면 그야말로 2차 전지는 급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업적인 내용은 둘째 치고 그냥 기술적인 면으로만 제가 말씀을 오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섹터냐, 2차 전지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싸우고 있는 섹터는 삼성전자예요. 외국인하고. 지금 2차 전지는 외국인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어제 영상, 그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개별주, 실적 좋은 기업, 말도 안 되는 기업들,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코스닥도 올해 폭락장이거든요. 그럼 코스닥 지수가 20% 빠지면 내 종목은 60% 날아가는 겁니다. 정말 다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지금 저평가 같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호재가 한 방에라도 나오면은 올라갈 때 돈도 안 들고 올라갑니다. 호가가 비어서 올라가요. 매도도 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시장을 보면은 매수의 왕창 종목들이 걸려 있어도 그냥 때리고 가는 거예요. 못 팔까봐. 그거는 작년에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작년 부동산도 그랬잖아요. 작년에 부동산 사면 무슨 바보 소리 들었을 때가 작년 1월 달이에요. 돈 주고. 2배 오른 상황입니다. 그 가격에서. 그러니까 2차 전지든 지금 대규모 저평가 종목들은 밑바닥에 있는 걸 알고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 있는 건 틀림없는데, 이게 회복이 될 거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손실이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야 되는 게 맞고, 원래 그거에 대해서는 스스로한테 물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매도를 하는 분들은 이미 매도를 하고 이미 단타를 치던지 이미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종목으로 교체를 했지만 손실은 큰 상황에서 매도가 들어가신 분들이 많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원래 매일같이 올라가는 종목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속상하고 하기 싫고 그런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송을, 그렇지만 제가 오늘 방송을 찍는 이유는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종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힘드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내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형편없는 세계에서 꼴찌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불법 공매도 해결된 거 없고, 우리나라만 외국인 기관이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옵션 쪽이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금투세?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지금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질질 끌고,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다고 또 저가에서 매도 치게끔 유도하고 미국 주식 사라. 지금 막 부추기죠. 지금 미국 주식 사라고 부추긴다는 것은 삼성전자 얼마 전에 15만원 간다고 부추기다가 느닷없이 뷰 바꿔서 삼성전자 지금 매도 리포트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 목표가 15만원이었습니다. 싹 바꿨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다 지금 매도하면서. 지금 미국 주식 마찬가지. 여기서 셀앤보가 한 번만 큰 거 나오면은, 한 번이라도 만약에 떨어지면은 너도 나도 무조건 폭락한다고 얘기할 거야. 몇 번만, 처음에는 떨어질 때 또 간다고 얘기하다가 몇 번 더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혼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평가입니다. 미국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반도체 올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안 오릅니다. 미국 쪽으로 꼬시기 때문에 거기에 수급이 들어가서 거기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종목들이. 그걸 알면서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좋은 주식들, 세계 1등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좋은 기업들,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오래 걸리지만 28만원, 32만원 정고점도 갈 수 있다고 계속 하는 종목이에요. 그 종목도.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나마 리오프닝 관련주 들떨어지고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수급이 삼성전자가 저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라 그냥 삼성전자나 더 사자, 짜증난다, 어차피 저건 나중에 올라가겠지 하면서 오랜 기간 떨어진 내 종목을 매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안 좋은 방식입니다. 떨어질 때 거래가 터지면서 싸우는 방식으로, 물타기 방식으로 가는 게 삼성전자고, 당장은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원래 밑바닥에 있는 2차전지는 지금 우리가 미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미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면서도 매도 버튼 누르게 돼 있어요. 마음은 편하니까. 근데 이번 위기를 이겨내신 분, 적어도 수익으로는 매도해야 되고 손실을 최소화하고 매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종목들만 가지고 있어요. 중국 증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년 떨어져도 올라갈 때는 일주일이에요.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들, 거래량 없는데 질질 떨어지는 종목들, 상한가 연상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수급이 공백이 돼 있고,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저평가가 틀림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게 있고 안 가는 게 있죠. 코로나 때 쓰레기처럼 신저가 갔던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코로나 때 급등했던 종목들은 지금 현재 못 가고 있죠. 거의 정고점 못 갑니다. 코로나 때 안 갔던 종목들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지금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간다. 그건 지금도 막 던지는 거예요. 막 사는 사람도 있는 거지만, 거래량이 없는데 자꾸 떨어진다. 그것은 내가 오늘 손절하고 또 다음 사람이 손절하고 해서 거래량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 거래량 만주, 2만주도 수록합니다. 그리고 그 수급을 삼성전자가 쓸어가는 거예요. 2차전지 최근에 안 삽니다. 갖고나 있는 거지. 지금 막 떨어지고 거래 터지는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돼도 2차전지는 또 방위산업, 전쟁 관련주 지금 다 반영돼 있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되면 이미 실적은, 향후 실적 다 당겨서 올라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떨어집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살 수는 있겠죠. 올라가니까. 단타로 사시라는 거예요. 한 번에 떨어지면 손절할 각오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모든 종목이 그랬어요. 지금 내 종목 바닥에 있는 거, 하루하루 조금씩 더 계좌가 내려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과감하게 이 종목을 매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굉장히 화가 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부양책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해 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설령 한다 하더라도. 유럽이든 미국이든 무기 지원 해주고 있잖아요. 북한이 파병됐기 때문에 무기 지원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고 이런 거 아니고, 러시아가 당연히 러시아, 중국, 북한은 한편입니다. 러시아는 이제 전 세계랑 교류를 안 해요. 북한은 원래 단절된 국가입니다. 중국 가만히 있죠. 설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봐야 되죠. 워낙에 중국은 이제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주가에도 관심이 많은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무기 지원을 해가지고 마음도 불안하고 진짜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겨내야 되고, 내 주식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내 주식 말이 안 난다고 생각하면 저는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최저가에 털리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나라만 폭락하는 게 맞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당선돼도 선반영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도 지금 막 거래량 바닥에 있는 종목이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8월 5일처럼 막 15% 20% 날아가는 거 아닙니다. 질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으로 2차 전지를 좀 봐드릴 거고, 또 몇 종목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영상을 요새 정말 몸도 안 좋고 진짜 이 진짜 좀 올라가면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 힘들 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상 찍는 거니까 정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제가 답변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힘내자라는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힘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지수를 먼저 제가 봐드릴게요. 자, 환율도 올라가고 있죠. 트럼프 당선되는 거 기정사실로 보고 가야 차라리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죠. 코스닥 지금 지수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8월 5일날 폭락을 회복한 건 아니에요. 여기를 회복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요 자리에서 막혔는데, 저는 오늘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폭락은 없어요. 내일 폭락은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내일 폭락은 없어요. 다만 얘가 내일은 아닐지언정 뭐 한 700을 또 건들래나 또 한번 갈 수도 있겠지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고, 연봉으로 보면은 지수가 지금 올해 마이너스 20% 갔다 마이너스 15%인데 다시 마이너스 20을 간들, 지금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코스닥 지수가 바닥이에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있죠. 공매도 선진화하고 금투세 폐지, 또 유예 뭐 4년 이렇게 하는 게 호재로 작용될 게 확실합니다. 내년 1월에 시행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이 가격에서 빠져봤자, 이 가격에서 이렇게 코스닥이 여기서 이 정도 빠지면 내 종목은 마이너스 50% 60%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안 됩니다. 테마주 말고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 내 종목이 둘 중에 하나는 걸려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엄청 저평가다. 철강주 엄청 저평가죠. 건설주 엄청 저평가죠. 2차전지 미친듯이 저평가죠. 자동차주 미친듯이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종목들이 전부 저평가예요. 근데 하반기 때는 실적이 꺾일 거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반도체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2차전지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화재 이슈에다가 온갖 악재들 다 갖다 붙이고 트럼프 다 갖다 붙이고 거래량이 없이 바닥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너무 저평가인 이런 섹터들은 당연히 보유를 하게 되면 회복을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밑에 떨어질 때 대량거래 터지면서 떨어지는 거는 그거 파는 거예요. 지금도 안 싼 거예요. 주가가 엄청 올랐다 떨어진다. 작년에 리튬 광산 관련주 20배씩 올랐다가 10분의 1, 20분의 1 통화 떨어졌다 최근에 조금 반등한 거예요. 지금은 바닥이겠죠. 지금 AI 반도체 마찬가지예요. 뭐 된 거 없습니다. 엔비디아처럼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 납품도 심지어 안 하는 기업들 10배씩 올랐던 거 앞으로도 바닥 아닙니다. 반등하다 또 떨어지는 거예요.
내년 실적 전망 좋은 거 아니에요. 2차전지 올 연말 내년 실적 전망 괜찮고 저평가 인식에 공매도 쇼커버, 선진화, 금투세 그리고 화재 이슈도 이겨냈고 여러 가지 온갖 악재 개인 투자자들 다 이탈됐고 이제는 남은 분들 없고 지금 사자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 때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 전망이 밝은 섹터는 지금 거래량 없이 밑바닥에 있어서 신저가 근처에 있어도 반드시 회복합니다. 무슨 섹터예요? 건설, 중국 경기부양책 관련주, 철강, 그리고 2차전지,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예요. 리오프닝 관련주는 우리가 유상증자라는 전환사채든 다 힘들 때 했고 코로나 때 자영업자들 대출받고 이런 것들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는 건 맞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내리지 않았을 뿐이지. 내려가는 건 맞고 이제 그런 게 대출 규제가 좀 풀어진다든지 하게 된다면 거기는 코로나 때보단 난 거예요. 코로나 때는 셧다운이 됐잖아요. 그때 언택트 관련주가 올랐었잖아요. 지금은 언택트 관련주가 아니라 텍트 관련주들, 항공주, 대한항공, 진에어, 강원랜드, CJ, CGV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는 거예요. 문 닫겠어요? 예전에는 아예 문을 닫았었는데요. 그리고 그때는 왜 몰라간 부채가 많아서 못 갔지만 이제 부채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다 간다는 거예요. 건설, 세계 최고 저평가 건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조선주만큼 작년 조선주보다 더 아래에 있는 게 건설이에요. 아무리 수주 잭팟 1조, 2조를 해도 건설주들 못 가죠. 현대건설 수주 쏟아져 나오고 대우건설 수주 1조씩 해도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왜? 바닥은 맞는데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 그러면 그런 게 반영이 돼서 20%, 30%가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게 건설입니다. 2차전지하고. 자동차주 마찬가지예요. 현대모비스는 시작을 했어요. LG전자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코스닥이 이런 위치에서 700까지 떨어져도 오늘 많이 떨어진 종목이 내일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적으로만. 삼성전자를 지금 많이 싸우고 있어요. 신용비율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떨어지는데 신용비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싸운다는 거죠. 외국인들 팔든 말든. 그리고 중간중간 반등하면서 지금은 바닥에서 신용비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없죠. 오를 때보다. 그리고 수급 보여드립니다. 외국인 기관이 많이 파는 게 아니에요. 하루 거래량 대비했을 때는 많이 파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루 거래량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외국인 기관이 팔고 대량 거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싸운다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떨어질 때가 온통 매물대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 쉽게 못 올라갑니다. 반등은 나와도 한번 뜬금 횡보하다 급등이 나와도 그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구간이 1차적으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 올라갈 때마다 첩첩산중 매도 벽이에요.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미반도체 월봉상으로 못 가는 자리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적어도 8만원대를 간다고 보는데 떨어질 때 지난주에 세른봉을 꽝 때려서 21선을 깨서 거래량이 또 왕창 터졌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도 이런 상황인데 모든 종목 그럼 이거는 거래량이 터졌죠. 포스코홀딩스 오를 때 거래량이 더 많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어요.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트럼프 이슈 갖고. 그러면 여기는 적어도 오랫동안 지쳐서 떨어져 나간 분들이 많지 신규로 붙는 분들은 잠깐 사서 수익 나다 떨어지면 손절 치는 분들이에요. 삼성전자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물타기를 하는 종목이고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샀다 잠깐 먹다가 손절을 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꼬여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찐주주만 남아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기관들 왕창 또 사놨잖아요. 바닥에서. 그래서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는 여기 저점을 확 깨고 한 번에 밑으로 꽝 때려지는 거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자리상으로 못 나오는 자리예요. 그냥 박스권 하단입니다. 또 며칠 안에 오늘 여기까지 밀었죠. 그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또 한 며칠 안에 또 여기서 한 35만원 갖다 놓습니다. 또 갖다 놓습니다. 틀림없어요. 제 생각에는 내일 이만큼 안 떨어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이렇게 주가 고점에서 떨어지는 동안에 매물대가 아예 없어요. 해먹고 튄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해먹고 튀었으면 만약에 이번에 포스코홀딩스가 진짜 50만원 갖다 내려오는 거다, 이번 저점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가격 또 손절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오랫동안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됐다, 여기서 이렇게 되면 속상할 뿐이지 매도는 안 갑니다. 최근에 샀던 사람들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해먹질 않았기 때문에, 해먹는 기준으로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종목이 올라갈 때 며칠 안 걸립니다. 작년에 2차전지 다 마찬가지. 한 일주일 만에 한 더블 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안 갈 것 같지만 틀림없이 월봉 20월선 관통해서 50만원은 찍고 거기서 60을 찍든지 아니면 50 찍고 나서 밀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기서 계속 내려가서 내려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갔으면 좋았었거든요. 다시 이렇게 된다고 한들 마음이 바뀔 리가 없죠. 왜? 다시 올라갈 거 뻔히 하는데. 그럼 지금 그동안 기술적인 거 말고 기업적인 내용을 정말로 많이 공부하고 설명드린 내용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공부한 내용 갖고 버티는 거예요. 고점에서 예전에 급등했을 때는 구조적 성장 귀에 쏙쏙 들어오지만 지금 얘기하면 짜증이 날 수 있거든요. 안 가잖아. 맨날 신저가인데 짜증이 나겠죠. 지금 귀담아 들으시고 지금 귀에 들어가셔야 돼. 이런 말들이,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이. 그래서 2차 전지를 더 이상 폭락시켜서 지수 안 밉니다. 다른 거 밀어요. 밀더라도.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적어도 얘가 시간이 걸려서 가는 것도 오래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박스권에서 반등이 들어가고 여기서 또 시간이 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고점 절대 아니에요. 38만원. 누구 좋으라고 해야 고점입니까? 50만원 넘어가게 되면, 적어도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대응을 못 하시는 분들,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제가 주황색 표시해놓은 부분 위로 갔을 때 생각하세요. 위로 갔을 때. 이 가격에서 적어도 버틴 분들 있죠? 이 가격 한 6개월 정도 이 가격 버틴 분들은 죄다 수익으로 오는 타이밍 반드시 옵니다. 그때 가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하시겠죠. 근데 손절하고 하면은 내 계좌 크게 날아가는 상황에서 올라갈 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 틀림없어요. 장기적으로 내년 전망 너무 좋죠. 내후년하고. 그럼 이게 왜 못 가겠어요? 호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얘 삼성의 SDI 똑같아요. 아무리 호재가 나와도 안 되죠. 그럼 얘가 해먹었나요? 똑같죠. 이렇게 왕창 떨어지는 구간 중에 얘가 요번에 올라가는 과정 중에 해먹었나요? 해먹질 않았죠. 여기서 급등을 해서 한번 쏘고 나서 위로 갔으면 해먹은 거예요. 안 해먹었습니다. 그럼 뭐죠? 그게 눌리는 거예요. 박스권 하단입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바닥이에요. 내려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삼성 SDI도.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터진 거 아니에요. 오를 때 거래량 훨씬 많잖아요.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예요. 오를 때 거래량 훨씬 많죠. 그래서 내일은 2차전지 또 못 밀어요. 세게. 절대 못 밉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에코프로 지금 거래량 터졌나요? 오를 때 거래량 터졌지? 터진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월봉 떨어질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봉 20월선 깰 때 대량 거래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죠? 공식입니다. 월봉 20월선 떨어질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다 씹으셔도 되는데, 월봉 20월선을 화면 좀만 줄일게요. 월봉 20월선이 이렇게 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은 20월선 못 갑니다. 당분간 못 가요. 근데 20월선 깰 때 거래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뒤통수 상한가 같은 거 나오는 자리도 이런 자리에서 터집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저는 여 갖고 있으면 반드시 회복해서 13만원, 14만원 라인 간다고 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패턴은 예전에 JYP 갖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때 저점 아니라고.
1월 달에. 이때 자사주 매입하고 해도 월봉 20%는 관통으로 빼죠. 대량 거래로 많이 올랐다가. 이건 안 되는 패턴이에요. 내려가죠. LG생활건강 예전에 이때는 제가 바닥에서 올라간다고 했지만 월봉 20%는 대량 거래로 여기 빵 터져죠. 빵 터지면서 떨어져. 이거 안 되는 패턴이에요. 포스홀딩스는요. 월봉 20% 깨는데 거래량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45만원, 50만원 돌파하는 이 흐름 나온다고 보고 있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 없었죠? 근데 포스홀딩스는 확실한 저점인 게 월봉 60%는 이미 찍었어요. 더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철강 관련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똑같은 종목에서 똑같은 위치를 같이 비교하는데 포스홀딩스 위치상으로 더 빠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윗단으로 50만원 간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력한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3만원은 2차전지 전 종목 다 마찬가지. 대형주들.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하고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도, 저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거 몇 번째인가요? 연초에 폭락해서 마이너스 15% 됐다가 다시 10몇 프로 수익 났다가 다시 보합됐다, 다시 10몇 프로 수익 났다가 다시 마이너스 10% 했다가 다시 플러스 수익 4% 연봉상으로 4번 왔다 갔다 하고 밑에서 거래량 증가되고 있죠. 지금 이거 무조건 더 간다는 얘기예요. 현대모비스. 제가 말씀드린 28만원, 32만원 그 가격은 반드시 찍는다고 보고 있어요. 무조건 되죠. 이게 지금 시작을 한 게 일단 달라진 거고, 리오프닝 주식도 대한항공이라든지 이것도 엄청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제가 최근에 강조를 드린 종목이거든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리오프닝이에요. 이것도. 리오프닝이라 보니 이거는 신작 게임 관련주. 기관들 사죠. 게임주 되는 종목이에요. 진에어 되는 종목이죠. 다 리오프닝 주시죠. 강원랜드 되는 종목이에요. 눌릴 때 보면 CJCGV 올랐다가 눌렸잖아요. 눌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온 게, 올랐다 최근에 떨어진 게 대우건설, 현대건설 다 바닥입니다. 이런 것들 아무리 호재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거래량 터졌나요? 여기 누가 사라고 하나요? 안 하죠. 떨어지는데 싸우나요? 안 싸우죠. 원래 관심 없으니까. 이런 애들은 급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금리나 수혜주는 건설 섹터인데. 그래서 대우건설은 이번에 오를 때는 장대봉입니다. 반드시 이 박스 하단에서 오를 때 하루 만에 10몇 프로 올라서 간다고 봐요. CJ, CG도 마찬가지고. 떨어지는 거는 지금 같이 떨어집니다. 거래량 없이. 거래량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LG전자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떨어졌죠. 아무리 호재가 있고 매출 100조가 나와도 이거 거래량 터진 다음에 떨어질 때 시총이 한미반도체하고 제가 비교하잖아요. 터진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거래량 터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LG전자 거래량 터졌나요? 월봉 보시면 얘가 지금 꼬라박을 자리가 아예 아닌데요. 지금 LG전자를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저는 13만원, 14만원 간 다음에 전고점도 갈 수 있다고 봐요. 13만원 못 갈 종목이 아니고 무조건 LG전자 보셔야 되는, 대형주 보시는 분들. 지금 철강주, 현대제철도 안 떨어집니다. 바닥이에요.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진짜. 해도 너무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위축되고 그리고 더 속상해서 영상 안 찍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강하게 이렇게 항상 말씀드릴 때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 기준으로. 정말 오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 제가 왜 말씀 안 드리냐면, 말해봐야 뭐합니까? 짜증만 나는데.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갖고 있던 거 털고 나서 급등해서 올라가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호재가 있는 게 LVMC 홀딩스가 맞아요.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거야 뭐 맘스터치, 이 전 영상 봐주세요. 맘스터치 라오스 난리 나고, 라오스가 엄청 크게 성장하고 라오스 국민들 다 일하러 오고 다 맞아요. 단 한마디도 제가 없는 말씀 드린 거 없어요. 오늘도 나오잖아요. 국내 제약사 영토 확장 전부 다 동남아시아로 합니다. 여기에 동구바이오 제약이 떡하니 나와요. LVMC하고 복제약 CMO 제약회사 합작법인 한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계절 근로자는 전부 다 저기 라오스 국민으로 채우죠. 카카오 모빌리티 있잖아요. 맘스터치 50개 라오스 뜬다는 기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얼마나 더 호재가 나와야 되나요? 카카오랑도 하고. 세계에서 먹히는 케인 프랜차이즈.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데 현대차가 인도 상장했죠. 현대차, 라오스하고 미얀마는 LVMC 독점이에요. 일자리 창출을 해서 라오스 세금 20% 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은행도 LVMC 때문에 진출해 있잖아요. 얼마나 더 큰 EDC 약정해갖고 5억 불 지원하고 예전에 인도 초창기에 하는 FTA보다 더 높은 관점에 계약을 했잖아요. 이번에 협력기금 해서 라오스 가갖고 라오스가 지금 뜬다고 기사들이 매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호재들이 나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사 많은 분들 한국인 거상 라오스에 꽂힌 이유 맛수 적고 경제 꿈틀 지금 이번에 라오스 올해 연이어서 대기업들 다 LVMC를 하고 있잖아요. 신세계 백화점부터 해서 이마트, 카카오 모빌리티, 현대차, 기아차, 동구바이오, 제야, 카카오 모빌리티 블루오션이에요. 여기는 평균 연령 23세입니다. 인구가 여기는 자녀 출산이 3명 넘어요. 인건비 싸고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잖아. 이게 정말 대단한 기업인데 대박이 안 나고 있어요. 공산단체장은 못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는 더 LVMC가 회사에 전화해보시면 대기업 아니면 안 한다고 했어요. 대기업이 당연히 지분 관심 갖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급등하겠죠. 대기업이 5%만 지분 넘기게 되면은 인도차이나뱅크 라오스의 최대 민간은행이 LVMC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LVMC 최대 주주 지분율이 40%인데 인도차이나뱅크 전환사채 주식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50% 넘어갈 거예요. 대주주 지분율이. 그래서 오세영 회장이 3년 동안에 1000억을 사놓은 거고 연봉상으로 지금 작년에 대량 거래 터지고 올해 11% 빠졌지만 여기도 플러스 10% 20% 갔다 마이너스 갔다 플러스 20% 갔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또 플러스 얼마 전에 됐다가 월봉상으로 지금 월봉 최저점 바닥에서 거래량이 없고 위로 쏘진 않았어요. 120월선으로. 그럼 여기서 실적 하반기에 좋아지는 섹터 리오프닝 섹터잖아요. 여행 엄청 많이 하잖아요. 겨울이 성수기예요. 부채도 없어요. KR모터스도 매각한대요. KR모터스 매각하게 되면 매각 관련주는 무조건 올 수밖에 없죠. 광산도 준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마트, 신세계백화점보다 더 큰, 맘스터치보다 더 큰 공개 못하는 글로벌 유통회사 아직 공개 안 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왜 내려가겠어요? 내려가려면 얘는 실적이 안 좋아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이 빠졌고 다 털어먹었거든요. 여기서 오늘도 마찬가지. 외국인이 미는 게 아닙니다. 밀 때. 내일은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아침에 어차피 빠져도 오르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요. 2차전지도 그렇고 내일은 빠지면 내일 만약에 빠지면 되돌림 무조건 나오는 자리예요. 주봉상, 일봉상으로도 밀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밀수가 없는 자리예요. 내일은 밑에 갔더라도 올라서 양봉이 치는 자리라고 보여지고 저 생각에는 연차트로 크게 터져서 저는 시가총액 기준만 보는데 여기 17,000원 옛날에 32,00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저때 시총이 1조 7천억 갔는데 지금 시총이 3천 몇백억인데 1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 현대차 기아차만 했지만 지금 뭐 이마트 없었고 신세계백화점 없었고 카카오 없었고 전기차 충전소 없었고 동구바이오제가 없었고 베트남 트럭 2등도 없었고 미얀마도 없었고 캄보디아도 없었어요.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LV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에요. KR모터스 매각하면 돈도 들어오고. 그래서 지분 매각을 하게 되면 못 잡으면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는 이게 왜 대박이 안 나지? 이건 진짜 크게 대박 날 수 있는 종목인데 항상 이렇게 잘 갔는데 더블도 잘 치고 했었는데 왜 안 가지?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종목보다 더 심한 종목들 많거든요. 근데 얘는 기대치가 높아요. 왜냐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한번 스스로 공부해보시면 이건 엄청나게 성장할 것 같거든요. 5, 6천원 못 갈 종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장 올라서 내일 당장 20%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225원인데 내일 뭐 미국이 떨어지든 뭐 내일 우리나라 마이너스 출발하든 마이너스 가면 내일은 회복해서 땡기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면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정말로 힘이 나질 않고 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선반영 돼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진짜 세계에서 제일 싸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는 반드시 금투세 빨리 폐지를 하든 유예를 하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증시가 폭락해서 같이 폭락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만 급락하고 러시아만도 못하고 도대체 우리나라만 그런 이유가 뭐겠어요?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겠죠. 다른 이유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시면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고 힘내시라는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정말 속상하고 하지만 구독, 좋아요, 엄지와 함께 따뜻한 댓글 부탁드리고 파이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꼭 성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 말고도 다 저평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거래량 터지면서 급락하는 종목 아니면 저는 보유하면 회복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중요하지만 자세한 기업 분석은 최근 영상 4개 정도 보시면 돼요. 어제 영상, 그제 영상이 있으니까 시간 걸리시더라도 기업 내용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